안녕하세요. 친절한 입시TV 김학수입니다. 올해 2022학년도부터 변화되는 그런 부분 중에 정말 많잖아요. 일단 뭐 당연히 정원도 변화가 되고요. 특히 또 많이 변화가 되는 게 수시 정시 비율이죠. 특히 이제 그 교육부에서 상위 16개 대학에 한해 상위 16개 대학을 콕 집었습니다. 평소에 정시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으로 많이 아이들을 선발하지 않는 대학 16개 대학을 콕 집어가지고 니네는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를 해라. 근데 의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올해 고1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 2022학년도고 그러면 고1이면 2024학년도 우리 그 시기가 되는 고1 학생들에서부터는 의무적으로 상위 그 16개 대학들은 정시로 40% 이상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올해 현재 고3과 고2는 그 40%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인 거고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시에서 요만큼 뽑았던 대학들이 갑자기 그 내후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부터 40%를 이만큼 확대를 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고3, 올해 고2도 이미 40% 가까이 이미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정시로 이만큼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시로 많이 대학을 생각했던, 그러니까 수시보다 정시 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뭐 예를 들면 강남권의 학교도 그럴 수 있고요. 뭐 특목권의 자사고 학생들 중에 또 그런 학생들, 내신이 좀 안 나오니까 그런 학생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신 받기는 조금 어려운데 뭐 정시는 조금 잘 나오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그런 소식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내신 관리 잘해서 수시 쪽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정말 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계속 챙겨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내신 다 버리고 그냥 수능에 그냥 올인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 고민하시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시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내신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 완전히 올인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그 판단 기준은 뭘까요? 현재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는 내신이랑 현재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뭐 우리 학생들 탓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막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막 보지 않았던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따로 이제 뭐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따로 시험 문제를 뭐 다운을 받아서 혼자라도 시간을 재서 풀어볼 수 있잖아요. 모의고사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의고사 절대 소홀히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수시 쪽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정시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 판단할 때는 이 모의고사 성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담할 때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표 없습니다. 뭐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면 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원점수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정말 성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기억 속에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수시냐 정시냐 판단 기준할 때 모의고사 성적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근데 지금 현재 고1 학생들한테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1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봐야 돼요. 자, 고2 학생들도 정말 아무리 못해도 2학년 1학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내신 관리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랑 이제 내신이랑 비교해서 어떤 쪽으로 더 집중할 것인가. 2학년 마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조금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1학년 마치고, 늦어도 2학년 1학기 마치고 이 부분을 판단해서, 왜냐면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주로 이제 뽑거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그래서 내신 좋아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신 약한데 뭐 모의고사 잘 나온다 그러면 정시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입시가 이원화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수시랑 정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신이 얼마일 때 수시 쪽 계속 준비하고 아니면 수시 과감히 버리고 정시 쪽 할지, 그건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문과 한번 보실까요? 상위 6개 대학이에요. 자, 왼쪽 가장 아래 소개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그는 2021학년도고 오른쪽 빨간색이 2022학년도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2021학년도 소개 교과 전형 한번 보실까요? 742명에서 올해는 1142명으로 9%에서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9%에서 14%로 5%나 늘어납니다. 자, 학종 줄죠?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줍니다. 논술도 줄고요. 근데 정시 한번 보실까요? 무려 1000명 정도가 늘어나요. 지금 상위 6개 대학이에요. 문과. 자, 그 다음 대학 한번 보실까요? 역시 교과 전형 늘어납니다. 10%에 14%. 이유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자, 학종 줄죠? 실기 위주 전형 줄어듭니다. 논술 줄고. 이 논술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요 대학 레벨에서 논술은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고3 학생들 만약에 내신도 약하고 만약에 수능도 크게 내가 원하는 대학을 조금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논술도 생각해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정시 보실까요? 약 한 6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누적을 한번 보실게요. 작년에 숙명여대까지 정시로 뽑았던 인원이 6,001명입니다. 근데 올해는요, 2022학년도 7,567명. 누적으로 했을 때 1,566명이 늘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과 보실게요. 자, 서연고, 성서한까지입니다. 자, 역시 교과 전형 늘죠? 9%에서 13%.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021학년도 보실까요? 서강대, 성균관대 지금 교과 전형 안 뽑았죠. 근데 올해 뽑죠. 많지는 않지만. 자, 이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면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학종 볼까요? 53%에서 40% 많이 줄죠. 자, 실기 위주 전형 이제 뭐 0%긴 하지만 뭐 완전히 안 뽑는 건 아니에요. 61명, 41명으로 많이 줄고 논술도 줄어듭니다. 자, 근데 정시 어떻죠? 예, 역시 1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자, 그 다음 대학도 중앙대에서부터 숙명여대 보시면, 자, 제일 아래 보시면 교과 전형 늘죠?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종 줄죠? 39%에서 28%로. 그 다음 실기 전형 조금 줄고, 논술도 한 200명 정도 줄긴 하지만, 요 대학들은 논술 여전히 많이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정시는 예, 한 800명 정도, 800명 조금 한 750명 정도 늘어납니다. 되게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럼 누적 한번 보실까요? 누적 보시기 전에 약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약대가 한 160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한 400명, 그거 빼면은 한 1200명 정도를 이제 약대로 선발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수시로, 그 중에 절반은 정시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약 한 수시로 한 600명, 그리고 정시로 한 600명 정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누적 인원을 보시면, 그냥 순수하게 정시 인원 변화, 2021학년도, 자, 숙명여대까지 7190명이었습니다. 이과입니다, 이과. 자, 그런데 의대에서부터 다 합쳤을 때예요. 문과는 뭐 이치한 뭐 약수가 없으니까 이과는 다 합쳤을 때 인원이 7190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요 9682명. 자, 무려 2492명이 늘어나요. 정시로. 엄청 많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내신이 좀 약해요. 그런데 내신으로 계속 붙잡고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고 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문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내신이 한 2등급 안에 들어요. 2등급 안에 들면 뭐 내신이 맞기 쉬운 학교라 할지라도 어려운 학교라도 2등급 안쪽에 들면 상당히 괜찮아요. 상위 10개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둘 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내신 받기 쉬운 학교에서 2등급 안쪽에 들면 상위 10개 대학 충분히 가죠. 만약에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다. 2등급 안쪽에 들면 예를 들면 스카이 학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오냐, 이거는 둘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둘 다. 그래서 완전히 한쪽을 그냥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내신 관리해서 수시 쪽 해야죠. 근데 모의고사 성적도 괜찮잖아요. 그럼 둘 다 가져가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에요. 2점 내신이 2.1에서 2.5 사이. 만약에 이 정도 내신이면요. 그냥 제 예상에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성균관대, 서강대, 그다음에 경희대 이 정도. 잘하면 뭐 중앙대. 자,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점 한 초반 정도에서 이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 2점 초반이 돼도 무조건 합격한데 이건 아니에요. 마지노선. 성균관대, 서강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점 초반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앙대, 경희대, 이 정도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이대도 여기 포함입니다. 이 정도 대학들은 한 2.1에서 2.5 정도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게 평균 1컷이라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정시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요 대학들 생각한다. 그러면 100분위로 한 96% 정도. 근데 올해 수능 수학이 이제 그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문과 학생들이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를 감안하게 된다고 한다면 평균 1컷, 그러니까 평균 1컷이면 96% 정도 되는데 96% 안 돼도 한 94%, 95% 돼도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컷이라고 했지만 100분위로 했을 때는 한 94, 95%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정시로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100분위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이 2.5에서 2.9, 한 뭐 3등급 안쪽이긴 하지만 2.5 중후반이다 라고 한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건동 홍숙 정도 라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건동 홍숙을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정시로 간다 그러면 평균 한 2등급 정도, 2등급 한 여기 2등급 상이라고 했지만 100분위로 말씀드리면 요 대학들은 한 90, 한 1, 2% 정도. 예, 그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완전히 걸리면 안 돼요. 2등급 커트라인에 걸리면 안 되고 한 91% 내외 정도 되면 정시로 건동홍숙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내가 예를 들면 2등급 커트라인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이 걸린다. 한 커트라인은 조금 애매하고 91%, 92% 문과 기준입니다. 정도 되면 정시로 건동홍숙이 가능해요. 근데 내신이 또 2.5에서 2.9 정도면 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수시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쪽이 더 강한지 완전 확연하게 구분이 확 되면 한쪽에 완전히 올인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신 3등급 넘어간다 그러면 학종이든 교과 전형이든 이제 수도권에 뭐 3등급 넘어간다 하더라도 5등급 넘어가면 쉽진 않겠죠.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면 수도권 학종이나 교과 전형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4등급 넘어서도 이제 학종이나 교과 전형 합격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에서 우리 학생들이 판단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과 보시면 똑같아요. 만약에 내신 2등급 안쪽이다. 근데 모의고사 성적도 되게 괜찮다. 그러면 둘 다 가지고 가는 거 강추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내신이 2.1에서 2.5다. 그러면 학추로는 역시 이과도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뭐 중앙대 2대 정도 라인이 돼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로 정시로 만약에 이 대학들을 간다 그러면 평균 1.5등급 정도인데요. 이 평균 1.5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국수, 영탐, 수능이 1.5면 1, 2개, 2, 2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 2개가 만약에 수학과학에서 나온다 그러면 연고대 충분히 갑니다. 1, 2개가 수학이랑 과탐으로 1, 2개 나오면. 근데 반대로 국어랑 영어에서 1, 2개가 나오고 수학이랑 과탐에서 2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한 경희대, 중앙대 정도는 한번 이제 중위권 정도 학과로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기준을 역시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러면 확실하게 내신이 더 좋구나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구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 한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 2.5에서 2.9, 2점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학추로 역시 문과랑 비슷하게 건동 홍숙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시로 만약에 이 대학들을 간다라고 한다면 한 건국대 정도만 보더라도 평균 2등급 정도면 가거든요. 한 뭐 2등급 커트라인에 걸려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숙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조금 더 넘어가도 숙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한 2등급 정도로 잡긴 했지만 자,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를 들면 이 내신은 요거보다 더 안 나오거나 내신이 한 2.5에서 2점 후반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요 대학들 학추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모의고사가 훨씬 더 이제 평균 2등급보다 더 잘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시 쪽에 더 집중해 주면 더 되긴 하겠죠.
정리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역시 3등 넘어가면 수도권 학종이나 교과전형, 뭐 4등 넘어가도 아까 문과처럼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내신으로는 요 정도 학교장 추천, 제가 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기준을 잡았냐면 학종으로 기준을 잡지는 않은 건 학종은 이제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이제 내신 합격하는 내신 컷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종으로 잡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특히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잡은 거는 이거는 뭐 학교의 이름 상관없이 그냥 내신만 보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고로 그냥 학추 기준으로 잡아본 겁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저 우리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첫 번째, 고3 첫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간다. 아닙니다. 그거 합리화하면 우리 학생들 첫 모의고사가 정말 수능까지 갑니다. 잘 나왔어도 방심하면 안 되고요. 못 나왔어도 충분히 수능 때까지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 학생들이 방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준다고 한다면 성적은 분명히 올라가요. 자,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죠? 재수생들과 교류는 6월, 9월 수능,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한 등급씩 떨어진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정말 많은 학생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를 정말 그럴 거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여 버리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아니다. 재수생들이 들어와도 나는 재수생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더 인원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오히려 더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더 많아지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등급이 더 잘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내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성적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한 등급 떨어진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두 가지,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학생들 그 수시냐 정시냐 판단 기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3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고1, 2 같은 경우는 끝까지 열심히 해줘야 돼요. 고1도 2학기까지. 고2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마치고 이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쪽에 더 집중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 얻으시려거든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